당신이 누군데 감히 폐지나 줍던 사람이. 상무가 아버지를 향해 손가락질했어요. 저 사람 아버지 폐지 줍는데 그런 주제에 우리 회사를 팔아? 직원들이 저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버지가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 내가 그 폐지 줍는 놈이다. 그리고 이 회사 한빛금속 연 매출 500억 원 기업의 창립자 박현수다. 상무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폐지를 줍는다는 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사람의 가치는 돈이나 지위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현우를 바라봤어요. 부끄러워할 건 일이 아니라 정직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폐지를 줍던 아버지 박현수의 우렁찬 목소리에 사람들은 조용해졌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어느 지역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아침 햇살이 회사 건물 유리창에 부딪혀 반짝이던 날이었습니다. 현우는 회사 앞 편의점에서 캔커피를 하나 집어들었어요. 1,000원짜리 지폐를 내밀며 계산을 마치고 익숙한 발걸음으로 회사 주차장 쪽을 향해 걸어갔죠.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한쪽 구석에서 무언가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허리를 깊이 숙인 채 폐지를 줍고 있는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낡은 운동화, 해진 바지, 그리고 오래된 점퍼를 입은 그 뒷모습은 어딘가 낯익었어요. 현우는 무심코 그쪽을 바라보다가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저 손마디, 저 구부정한 등, 저 걸음걸이. 틀림없었어요. 아버지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현우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아직 출근한 직원들은 많지 않았어요.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무겁게 눌렸습니다. 아버지가 왜 여기 계시지? 설마 내가 이 회사에 다니는 걸 알고 온 건 아니겠지? 현우는 빠른 걸음으로 회사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아버지와는 몇 년째 제대로 연락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사실 현우는 일부러 거리를 두고 있었죠. 어린 시절 가난했던 기억,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 친구들 앞에서 느꼈던 부끄러움. 그 모든 것들이 현우에게는 지우고 싶은 과거였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 자리에 앉았지만 컴퓨터 화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회의 시간이 되어 회의실로 들어갔지만 팀장의 말도 귓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주차장에서 폐지를 줍던 아버지의 모습뿐이었죠. 현우 씨, 괜찮으세요? 옆자리에 앉은 정 과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정 과장은 현우가 입사했을 때부터 잘 챙겨주던 선배였어요. 아, 네. 괜찮습니다. 현우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 과장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현우는 식당에 가지 않고 주차장 쪽을 다시 찾아갔어요. 혹시나 아버지가 아직 거기 계실까 싶어서였죠. 다행히 아버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묘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왜 안도하는 거지? 저분은 내 아버지인데. 현우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도 직원들이 알면 어떡하지? 내가 폐지 줍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면? 현우는 이 회사에서 나름대로 인정받는 직원이었습니다. 입사 5년 차에 과장으로 승진했고 중요한 프로젝트를 여러 번 성공시켰죠. 동료들 사이에서도 능력 있는 사람으로 통했어요. 그런 현우에게 아버지의 존재는 감추고 싶은 비밀이었습니다. 오후 내내 현우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자판을 두드리다가도 창밖을 바라보고
서류를 검토하다가도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현우는 평소보다 빨리 회사를 나섰어요. 주차장을 지나갈 때도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현우는 핸드폰을 꺼내 아버지의 번호를 바라봤어요. 통화 목록을 보니 마지막으로 전화한 게 석 달 전이었습니다. 그것도 명절 인사를 간단히 나눈 게 전부였죠. 현우는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핸드폰을 주머니에 도로 넣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저녁을 먹다가도 TV를 보다가도 자꾸만 오늘 아침에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구부정한 등, 폐지를 줍던 그 손길, 낡은 운동화. 현우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을 청했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내일은 안 계시겠지. 현우는 스스로를 위로하듯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죠.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현우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혹시 어제처럼 아버지가 주차장에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 때문이었죠. 주차장을 천천히 둘러봤지만 다행히 아버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현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회사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2시쯤 현우는 회의 자료를 출력하러 1층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편의점을 나와 회사 뒤편 재활용 창고 쪽을 지나가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 박스는 깨끗하니까 따로 모아두고요. 현우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재활용 창고 앞에서 골판지를 정리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어요. 이번엔 더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창고 관리인과 이야기를 나누며 폐지를 분류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죠. 현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여기서 일하시는 건가? 주변을 재빨리 둘러봤어요. 다행히 아는 동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재빨리 아버지에게 다가갔어요. 아버지. 현우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현우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오, 현우야. 여기서 일하니? 아버지의 태도는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요.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여기서 이런 일을 하세요? 현우의 목소리엔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손에 묻은 먼지를 털며 대답했어요. 보면 알잖니. 폐지 줍고 정리하는 일이지. 이 근처가 폐지 나오는 게 많더구나. 제발 이런 일 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제 회사 사람들이 보면 어떡해요? 현우는 참았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현우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왜? 부끄러우니? 그 한마디에 현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부끄럽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할 수 없었고, 그렇다고 솔직히 인정할 수도 없었죠. 아버지는 현우의 침묵을 답으로 받아들인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우야, 아버지는 이 일이 괜찮단다. 몸은 좀 힘들지만 마음은 편해. 누구한테 손 벌리는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버는 돈이잖니. 아버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현우보다 더 평온해 보였어요. 현우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 있던 10만 원짜리 수표 몇 장을 꺼내 아버지에게 내밀었어요. 이거 받으세요. 그냥 집에서 쉬세요. 제가 매달 보내드릴게요.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다. 난 내 돈 받으려고 사는 게 아니야. 아버지도 자존심이 있단다. 아버지는 다시 골판지를 들어 올렸어요. 현우는 아버지의 손을 붙잡으려 했지만 아버지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현우야, 넌 내 일이나 열심히 해.
아버지 걱정은 하지 마.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는 창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현우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그날 저녁 현우는 회식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마케팅팀 후배들과 함께 고깃집에 앉아 있었는데 후배 하나가 신기하다는 듯 이야기를 꺼냈어요. 형, 오늘 우리 회사 뒤편에서 폐지 줍는 할아버지 봤어요. 근데 되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현우는 손에 들고 있던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현우는 최대한 무심한 척 대답했어요. 후배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네, 좀 짠하더라고요. 저 나이에도 저렇게 일하셔야 하나 싶어서요. 근데 표정은 되게 밝으시더라고요. 옆에 앉아있던 정 과장이 끼어들었어요. 요즘 그런 어르신들 많아. 연금도 부족하고 자식들한테 패 끼치기 싫어서 일하시는 거지. 안타까운 현실이야.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기만 뒤적였습니다. 근데 형은 부모님이 뭐 하세요? 후배가 물었어요. 현우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냥 시골에서 지내셔. 거짓말이었어요. 아버지는 시골에 계시는 게 아니라 바로 이 근처에서 폐지를 줍고 계셨으니까요. 회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현우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파트 앞 편의점을 지나가는데 문득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어요. 말끔한 정장을 입고 깔끔하게 빗은 머리, 반짝이는 구두. 그런데 왜일까요? 그 얼굴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집에 들어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현우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된 거지? 언제부터 아버지가 부끄러워진 거지? 어릴 적엔 아버지를 좋아했었어요. 비록 가난했지만 아버지는 늘 현우를 웃게 만들어줬죠. 그런데 중학교에 올라가고 친구들이 생기고 세상을 알아가면서 현우는 변했습니다. 친구들은 좋은 차를 타고 학교에 왔고 명품 가방을 들고 다녔어요. 그런데 현우는 아버지가 타던 낡은 경차를 타고 다녔고 시장에서 산 가방을 맸습니다. 친구들이 부모님 직업을 물어볼 때마다 현우는 애매하게 둘러댔어요. 그렇게 점점 아버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던 거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현우야, 오늘 만나서 반가웠다.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아버지는 괜찮으니까. 잘 자거라. 짧은 문자였지만 현우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현우는 답장을 쓰려다가 지웠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라고 쓰기엔 너무 가볍고 사랑해요라고 쓰기엔 너무 오래 그런 말을 안 해서 어색했죠. 결국 현우는 네, 아버지도 안녕히 주무세요라고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현우는 악몽을 꿨어요. 회사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손가락질하며 비웃는 꿈이었습니다. 저 사람 아버지 폐지 줍는데. 어머, 정말 그런 집안이었어? 꿈속에서 현우는 도망쳤지만 어디로 가도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따라왔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현우는 아버지를 다시 마주치지 않으려고 최대한 조심했어요. 점심시간엔 회사 뒤편으로 가지 않았고 주차장도 멀리 돌아서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불편했죠. 아버지가 어디선가 나타날까봐 항상 주변을 살폈어요. 그러던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회사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복도에서 임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회의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곧이어 팀장이 급하게 팀원들을 불러 모았어요. 다들 들었지? 우리 회사가 대규모 인수합병을 추진한대. 이번 주말 동안 실사팀을 꾸려서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야. 팀장의 말에 사무실이 웅성거렸습니다. 현우는 손을 들어 물었어요.
어느 회사인데요? 한빛금속이라는 중견기업이야. 금속 재활용 쪽으로 꽤 규모가 있는 회사래. 근데 이번에 우리 쪽으로 인수 제안이 들어왔대.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금속 재활용 회사라니 어쩐지 낯설지 않은 분야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현우는 실사팀의 일원으로 선발되었어요. 승진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실무 능력을 인정받아 중요한 프로젝트에 투입된 겁니다. 현우는 긴장되면서도 기대됐어요. 이번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하면 또 한 번 인정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오전 10시 현우는 다른 팀원들과 함께 대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한빛금속 측 인사들이 우리 회사를 방문한다고 했어요. 상무님을 비롯한 임원들이 이미 회의실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현우도 뒤편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어요. 곧 한빛금속 대표님이 도착하신답니다. 모두 준비됐죠? 상무님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했어요. 현우도 긴장한 마음으로 회의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몇 명의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중앙에 한 노인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깔끔하게 빗은 흰머리, 단정한 네이비 정장, 반짝이는 구두. 현우는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였습니다. 한빛금속 대표 박현수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버지는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상무님을 비롯한 임원들이 일어나 악수를 나눴어요. 오랜만입니다, 박 대표님. 잘 지내셨습니까? 현우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폐지를 줍던 아버지가 회사 대표라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옆에 앉아있던 정 과장이 현우의 얼굴을 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야, 너 괜찮아? 얼굴이 왜 그래? 아, 아닙니다. 괜찮아요. 현우는 가까스로 대답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회의실을 둘러보다가 현우와 눈이 마주쳤어요.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현우는 아버지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놀람도 당황함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차분하고 예상했다는 듯한 눈빛이었죠. 아버지는 미소를 지었고 곧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상무님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서류를 펼치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한빛금속은 창립 30년이 된 회사입니다. 주로 금속 재활용과 폐자원 처리를 전문으로 하고 있죠. 연 매출은 500억 원 규모이며 현우는 아버지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했어요. 머릿속에선 온갖 생각이 뒤섞였습니다. 500억 매출의 회사 대표? 그런데 왜 폐지를 주었지? 나를 시험한 건가? 아니면 정말 취미였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았어요. 회의가 1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아버지는 차분하게 회사 현황을 설명했고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질문을 던졌어요. 현우는 그 모든 게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폐지를 줍던 사람이 지금은 수백억 원 규모의 회사 대표로 앉아 있다니요. 우리 회사엔 유능한 인재들이 많습니다. 특히 젊은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현우 쪽을 바라보며 덧붙였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참 똑똑합니다. 하지만 때론 중요한 걸 잊고 사는 것 같더군요. 상무님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렇습니까? 저희 회사도 젊은 인재들이 많습니다. 다들 열심히 일하죠.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은 아버지를 안내하며 회의실을 나갔어요.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정 과장이 어깨를 두드렸어요. 야, 정신 차려. 다음 회의 준비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현우는 기계적으로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오니 저 멀리 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임원들에게 둘러싸여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아버지는 당당해 보였습니다. 일주일 전 폐지를 줍던 그 모습과는 전혀 달랐죠. 현우는 화장실로 달려가 세면대에 찬물을 틀었습니다. 얼굴에 물을 끼얹으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지?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버지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현우야, 놀랐지? 아버지도 너를 보고 반가웠다. 하지만 회사에선 모르는 척 해주렴.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현우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오후 내내 현우는 멍한 상태로 일했습니다. 동료들이 한빛 금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박현수 대표 되게 카리스마 있더라. 그러게 30년 동안 회사 키운 사람이라던데. 우리 회사랑 합병되면 규모가 엄청 커지겠어. 현우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자랑스러우면서도 혼란스러웠고 안도하면서도 화가 났어요. 왜 미리 말씀 안 하신 거지? 왜 나를 이렇게 놀라게 하신 거야?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현우는 회사를 나서며 핸드폰을 꺼냈어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까 고민했지만 결국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정리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집으로 가는 길 현우는 편의점 앞을 지나다가 문득 멈춰 섰습니다. 며칠 전 아버지가 폐지를 정리하던 재활용 창고가 보였어요. 그곳을 바라보며 현우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대체 뭘 원하시는 걸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회사 안은 한빛 금속과의 합병 이야기로 떠들썩했어요. 복도에서도 식당에서도 사람들은 그 이야기만 했습니다. 현우는 그 대화들을 들으며 복잡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근데 말이야, 한빛 금속 대표가 원래 폐지 줍던 사람이었대. 어느 날 점심시간 옆 테이블에서 들려온 말에 현우는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누군가가 킥킥거리며 대꾸했어요. 에이, 설마. 500억 회사 대표가 폐지를 주었다고? 아니, 진짜래. 우리 회사 경비 아저씨가 봤대. 한 달 전쯤 회사 뒤편에서 폐지 줍고 다녔다고. 근데 알고 보니 회사 대표였던 거지.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헐, 대박. 취미가 특이하네. 현우는 밥을 더 이상 먹을 수 없었어요. 가슴이 답답해서 식당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도 좀 이상하지 않아? 돈 많은 사람이 왜 그런 일을 해? 글쎄, 뭔가 사연이 있나 보지.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처음엔 호기심 어린 반응이었지만 점차 비웃음으로 변해갔어요. 그런 사람이 우리 회사 인수한다고? 좀 우습지 않아? 맞아. 격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일주일 후 금요일 전체 회의가 있었습니다. 상무님이 단상에 올라 발표했어요. 한빛 금속과의 합병건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엔 최종 계약을 앞두고 있죠.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질 때였어요. 상무님이 현우를 불렀습니다. 현우 씨, 잠깐 내 사무실로 올래? 현우는 긴장하며 상무님을 따라갔어요. 사무실 문을 닫자 상무님이 물었습니다. 한빛금속 박현수 대표 하나? 현우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 그냥 회의에서 뵌 정도입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상무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양반 좀 특이해. 돈이 그렇게 많으면서
폐지를 줍고 다니다니.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닐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상무님은 팔짱을 끼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뭐, 어쨌든 계약은 진행될 거야. 근데 현우 씨, 요새 좀 이상해 보여. 무슨 일 있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무님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현우를 바라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래, 가봐. 다음 주 계약식 때 실수 없도록 해. 사무실을 나온 현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정 과장이 다가왔어요. 야, 현우야. 너 진짜 괜찮아? 요새 표정이 안 좋던데. 현우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형. 그냥 좀 피곤해서요. 정 과장은 현우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힘들면 언제든 이야기해. 우리 오래 알고 지낸 사이잖아.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 과장은 현우가 입사했을 때부터 잘 챙겨준 선배였어요. 하지만 지금의 고민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현우는 집 근처 공원을 걷고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현우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현우야, 나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네, 아버지. 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오늘 저녁에 시간 있니?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현우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네, 어디로 갈까요? 우리 집 근처 작은 식당으로 와라. 주소 보낼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곧 문자로 주소가 도착했어요. 1시간 후 현우는 아버지가 알려준 식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낡은 간판의 작은 백반집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구석 자리에 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평상복 차림의 아버지는 회의실에서 봤던 당당한 모습과는 달랐어요. 왔구나, 앉아라. 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현우는 맞은편에 앉았어요. 아버지는 이미 2사람분의 백반을 시켜놨더군요. 밥부터 먹자. 이야기는 천천히 하고. 하지만 현우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목소리가 커졌어요. 주변 손님들이 쳐다봤지만 현우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물잔을 내려놓았어요. 현우야, 진정해라. 내 이야기를 들어봐.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1달 전부터 내 회사 근처에서 폐지를 주운 건 맞아. 그건 내가 일부러 한 거야. 왜요? 왜 그런 짓을 하신 거예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었단다. 아버지를 부끄러워하는지 아니면 그래도 아들로서 손을 내미는지. 그 말에 현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현우야, 너 요새 나한테 제대로 된 전화 한 통 안 했잖니? 명절에도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끈터구나. 내가 부끄러운 거지. 아버지. 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아버지의 말이 전부 맞았으니까요. 나는 내가 성공하는 걸 보고 싶었어. 그래서 뒤에서 조용히 지켜봤지. 근데 내가 점점 변해가는 게 보이더라.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돈 많이 벌고 좋은 회사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이 사람다워야지. 내 아버지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무슨 훌륭한 사람이 되겠니? 현우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말하고 싶은 게 많았지만 목이 메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현우의 손을 잡았어요.
현우야, 아버지는 내가 다시 예전의 그 착한 아들로 돌아오길 바란다. 그게 내가 원하는 전부야. 밥을 먹는 내내 둘은 말이 없었습니다. 현우는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 계약식 날 보자꾸나. 그때까지 내 마음을 잘 정리해봐.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현우는 그 자리에 서서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어깨가 축 처진 그 모습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밝았습니다. 현우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아버지와의 대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고 가슴 한구석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회사에 출근했을 때 사무실 분위기는 이상했어요. 들었어? 한빛금속 쪽에서 문제가 생겼대. 복도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에 현우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슨 문제? 잘은 모르겠는데 내부 비리 관련해서 뭔가 터졌다던데. 현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급히 자리로 가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사내 게시판엔 긴급 공지가 떠 있었어요. 한빛금속 인수권 관련 긴급회의 소집. 오전 10시 전 임원 참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 과장이 현우 옆으로 다가왔어요. 현우야, 큰일 났어. 우리 회사 내부에서 문서 조작 의혹이 제기됐대. 한빛금속 쪽 실사 자료를 누군가 바꿨다는 거야. 현우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게 정 과장은 말을 흐렸습니다. 상부에선 실사팀 쪽을 의심하고 있대. 특히 자료 취합을 담당했던 사람들을 조사한다더라. 현우는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자신도 실사팀의 일원이었으니까요. 오전 10시 대회의실은 삼엄한 분위기였습니다. 상무님을 비롯한 임원들이 차가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실사팀 직원들도 긴장한 얼굴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현우도 뒷자리에 앉았어요. 상무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이번 인수권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한빛금속 측 재무제표가 조작된 흔적이 발견됐어요. 누군가 고의로 수치를 변경한 겁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문제는 이게 우리 회사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상무님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조사 결과 실사팀에서 자료를 최종 검토한 사람이 수상합니다. 현우 씨, 일어나 보세요. 현우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네, 상무님.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현우에게 쏠렸어요. 상무님은 서류 한 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자료 당신이 최종 검토했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우가 말하려는데 상무님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변명은 나중에 들을게요. 지금은 사실 확인이 먼저입니다. 이 서류에 당신 서명이 있어요. 그리고 조작된 부분도 당신이 검토한 구간입니다. 현우는 억울했습니다. 저는 그런 짓 안 했습니다. 제가 받았을 때 이미 그 수치들이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상무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증거가 없잖아요. 원본 파일은 이미 삭제됐고 남은 건 당신 서명이 있는 최종본뿐입니다. 옆에 앉아있던 김 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현우 씨, 혹시 한빛금속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왜 하필 그 부분을 조작했죠? 현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저는 한빛금속과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정말요? 김 부장이 비꼬듯 물었습니다. 그럼 왜 한빛금속 대표가 여기 왔을 때 당신 얼굴이 그렇게 창백했죠? 다들 봤을 겁니다. 주변에서 동의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현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현우는 계속 결백을 주장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상무님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현우 씨, 일단 업무에서 배제됩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자택 대기하세요. 상무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저는 정말 현우가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상무님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가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현우는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진짜 현우가 그랬을까? 글쎄, 증거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 돈을 받은 건가? 현우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 짐을 챙기는데 정 과장이 다가왔어요. 현우야, 진짜 내가 한 거야? 정 과장의 목소리엔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형. 저 정말 안 했어요. 누군가 저한테 덮어 씌운 겁니다. 정 과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증거를 찾아봐. 그게 없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회사를 나선 현우는 멍하니 거리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분명히 자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현우는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한테 말씀드려야 하나? 현우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아버지를 찾아간다는 건 너무 비겁해 보였어요. 게다가 회사 사람들이 현우와 아버지의 관계를 알게 되면 더 큰 소문이 날 게 뻔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현우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누가 날 함정에 빠뜨린 거지? 왜?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어요. 현우야,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니? 아버지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현우가 물었어요. 한빛금속 쪽에서 연락이 왔어. 인수권에 문제가 생겼다고. 내 회사 직원 중 한 명이 연루됐다던데. 현우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게 저예요, 아버지. 전화 너머로 아버지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일인지 자세히 말해봐라. 현우는 오늘 있었던 일을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현우야, 아버지가 지금 갈게. 집에 있어라.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현우는 거절했지만 아버지는 이미 전화를 끊었어요. 1시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버지가 서 있었어요. 평소 입던 낡은 점퍼 차림이었습니다. 현우야. 아버지가 품에 안겨온 현우의 등을 토닥였어요. 그 순간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진짜예요. 알아, 아버지가 다 알아. 아버지는 현우를 안방으로 데려가 앉혔습니다. 진정하고 찬찬히 생각해봐. 누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현우는 눈물을 닦으며 생각했어요. 상무님, 김 부장, 그리고 실사팀 동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상무님이 저한테 뭔가 원한이 있는 것 같진 않은데. 현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현우야, 세상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한 일들이 많단다. 때론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누명을 쓸 수 있어. 그럼 어떡해요? 저는 이제 끝난 건가요? 현우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현우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끝난 게 아니야. 이제 시작이지.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는 법이란다. 아버지의 눈빛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현우야, 너 회사 컴퓨터에 원본 파일 흔적이 남아있을 거야. 그걸 찾아야 해. 하지만 저는 이미 출입이 금지됐어요. 회사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걸요.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내 친한 동료는 없니? 믿을 만한 사람? 현우는 정 과장을 떠올렸습니다. 정 과장님이 계세요. 그분은 저를 믿어줄 것 같긴 한데.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분한테 연락해봐라. 도움을 청해. 혼자선 할 수 없어. 그날 밤 현우는 정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현우야? 정 과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 죄송한데 부탁 하나만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현우는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자신의 컴퓨터에 원본 파일 흔적이 남아있을 거라는 것. 그걸 찾으면 결백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 정 과장은 한참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내일 새벽에 회사 가서 확인해 볼게. 근데 현우야, 만약 아무것도 못 찾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형이 저를 믿고 도와주신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현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현우는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없네요. 아버지는 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아들. 다음 날 아침 7시 현우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정 과장이었습니다. 현우야, 찾았어. 정 과장의 목소리는 흥분되어 있었어요. 뭘 찾으셨는데요? 내 컴퓨터 임시 폴더에 원본 파일이 남아있더라. 수치가 조작되기 전 버전이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걸 발견했어. 뭔데요? 현우는 숨을 죽였습니다. 파일 수정 기록을 보니까 내가 아니라 다른 IP 주소에서 접근한 흔적이 있어. 추적해보니 그게 김 부장 컴퓨터야. 현우는 깜짝 놀랐어요. 김 부장님이요? 그래. 그 사람이 내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파일을 수정한 거야. 증거가 다 남아있어. 정 과장이 말했습니다. 현우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왜 그런 짓을 한 거죠? 그건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이 증거만 있으면 넌 결백을 증명할 수 있어. 현우는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버지는 미소 지었어요. 봐라, 진실은 숨길 수 없다고 했지. 이제 회사에 이 증거를 제출해야 해.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정 과장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형, 그 자료 저한테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이미 보냈어. 매일 확인해봐. 그리고 현우야, 조심해. 김 부장이 이걸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정 과장의 목소리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현우는 메일을 열어 파일을 확인했어요. 모든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바로 회사에 제출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궁금했으니까요. 김 부장이 왜 이런 짓을 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현우는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 먼저 김 부장을 만나보고 싶어요. 위험할 수 있어.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진실을 알아야 해요. 현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하지만 아버지도 같이 가마. 오후 2시 현우는 김 부장이 자주 가는 카페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정 과장이 알려준 정보였어요. 잠시 후 김 부장이 나타났습니다. 현우를 보자 김 부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현우 씨, 여기서 뭐 하는 거요? 이야기 좀 하고 싶습니다. 현우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김 부장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현우를 카페 안으로 데려갔어요. 구석 자리에 앉자 김 부장이 물었습니다. 무슨 이야기? 왜 그러셨어요? 왜 저한테 누명을 씌우신 거죠? 현우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김 부장은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곧 태연한 척 했어요. 무슨 소리야? 난 아무것도 안 했어. 증거가 있습니다.
현우는 핸드폰을 꺼내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부장님 컴퓨터에서 제 계정으로 접근한 기록, 파일을 수정한 시간, 전부 다요. 김 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넌 어떻게? 김 부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현우는 테이블에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묻고 싶어요. 왜 그런 짓을 하신 겁니까? 저한테 무슨 원한이 있으신 겁니까? 김 부장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원한은 없어. 그냥 상무님 지시였어. 현우는 깜짝 놀랐어요. 상무님이요? 그래. 상무님이 한빛금속 인수권을 망치라고 했어. 그래서 서류를 조작하고 너한테 책임을 떠넘긴 거야. 왜요? 왜 상무님이 인수를 막으려고 하신 거죠? 현우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김 부장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돈 때문이지. 상무님은 경쟁회사로부터 뇌물을 받았어. 한빛금속 인수가 성사되면 그쪽 회사가 타격을 입거든. 현우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를 희생시킨 거예요? 김 부장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상무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단 말이야. 그게 변명이 됩니까? 현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현우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 인생을 망가뜨려 놓고 어쩔 수 없었다고요? 김 부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 대화 전부 녹음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겁니다. 김 부장은 창백한 얼굴로 현우를 바라봤지만 말리지 못했어요. 카페를 나온 현우는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전부 알아냈어요. 상무님이 배우였어요. 현우는 김 부장과의 대화를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그랬구나. 현우야, 이제 기자회견을 준비하자. 기자회견이요? 현우가 놀라 물었습니다. 그래. 이 정도 비리면 회사 내부에서만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세상에 알려야 해.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현우는 긴장되면서도 결심이 섰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날 밤 현우는 정 과장과 함께 기자회견 준비를 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발표 자료를 만들었어요. 정 과장이 말했습니다. 현우야, 넌 용감해. 이렇게 큰 조직에 맞서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 형이 도와주셔서 가능한 일이에요. 현우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동료잖아. 당연한 거지. 정 과장이 어깨를 두드렸어요. 현우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동료가 누군지, 진짜 가족이 누군지. 사흘 후 기자회견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각 언론사 기자들이 카메라를 설치하고 자리를 잡았어요. 현우는 단상 뒤편에서 떨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정 과장이 격려의 눈빛을 보냈어요. 할 수 있어, 현우야. 아버지도 회견장 뒤편에 서 계셨습니다. 평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단단했어요. 현우와 눈이 마주치자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에 현우는 용기를 얻었어요. 오전 10시 기자회견이 시작됐습니다. 현우는 단상 위로 올라갔어요.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의 시선이 현우에게 집중됐습니다. 현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준비한 원고를 펼쳤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산업기획팀 박현우 과장입니다. 현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오늘 이 자리는 제 결백을 증명하고 회사 내부에서 일어난 비리를 폭로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현우는 계속 이어갔어요. 한빛금속 인수건과 관련해서 서류 조작 혐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조작을 한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김민수 부장입니다. 회견장이 술렁였어요. 현우는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이 증거입니다. 김 부장의 컴퓨터에서 제 계정으로 불법 접근한 기록, 파일 수정 내역, 그리고 김 부장과의 대화 녹음까지 모두 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우는 한 템포 쉬었다가 말했어요. 김 부장은 단순히 실행자일 뿐입니다. 이 모든 일을 지시한 사람은 대한산업 이성진 상무입니다. 회견장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회견장 문이 벌컥 열리더니 이성진 상무가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김 부장과 회사 임원들도 함께 들어왔어요. 상무님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박현우. 상무님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근거도 없는 헛소리로 회사 명예를 실추시키다니. 현우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근거 없는 게 아닙니다.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상무님은 단상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이 녀석이 지금 내가 뭔데 감히 나를. 상무님이 현우에게 손을 뻗으려는 순간 누군가가 상무님의 팔을 잡았어요. 아버지였습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 이 상무.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상무님은 아버지를 보더니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누군데 감히 폐지나 줍던 사람이. 저 사람 아버지 폐지 줍는 거 봤어요. 우리 회사 주차장에서요. 상무님이 기자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회견장이 또다시 술렁였어요. 현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태어냈어요. 맞습니다. 저는 폐지를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이 회사 근처에서 폐지를 줍고 재활용품을 정리했죠. 그런데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상무님은 코웃음을 쳤어요. 그런 사람의 아들이 감히 나를 고발해? 우습지 않아? 아버지는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기자들의 시선이 아버지에게 쏠렸어요.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한빛금속 창립자이자 대표 박현수입니다. 회견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한빛금속은 제가 30년 전 폐지 수거부터 시작해서 키운 회사입니다. 지금은 연 매출 500억 원 규모로 성장했죠. 아버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힘이 있었어요. 폐지를 줍는다는 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무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아버지는 상무님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제 회사를 인수하지 못하게 방해했습니다. 경쟁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서류를 조작했죠. 그리고 그 죄를 제 아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무슨 증거로 그런 말을? 상무님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경쟁사로부터 받은 3천만 원의 송금 내역, 그들과 주고받은 이메일, 그리고 김 부장에게 지시한 문자 메시지까지. 회견장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앞다투어 사진을 찍었어요. 상무님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이건 어떻게? 아버지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저는 제 아들이 억울한 누명을 쓴 걸 알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사업을 하며 쌓은 인맥으로 진실을 밝혀냈죠. 김 부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하지만 상무님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저 사람들이 짜고 친 거라고. 바로 그때 회견장 문이 또 열렸습니다. 검찰 수사관 여러 명이 들어왔어요. 이성진 상무, 배임죄와 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수갑을 꺼내자
상무님은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상무님은 끌려나가면서도 현우를 노려봤어요. 내가 다 망쳤어. 하지만 현우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상무님을 바라봤어요. 회견장이 조용해지자 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 아들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정직의 가치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기자들이 조용히 경청했어요. 사람의 가치는 돈이나 지위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버지는 현우를 바라봤어요. 제 아들은 그걸 잊고 살았습니다. 저를 부끄러워했죠. 그래서 제가 직접 폐지를 주우며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일에 귀천은 없다는 것을요. 현우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버지가 현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현우야, 이제 알겠니? 부끄러워할 건 일이 아니라 정직하지 못한 마음이란 걸.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현우와 아버지는 회견장을 나섰어요. 정 과장이 다가와 현우를 안아줬습니다. 수고했어, 현우야. 정말 멋있었어. 현우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형 덕분입니다.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현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오랜만에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어요. 이제 속이 좀 시원하니? 네,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세상은 빠르게 변했어요. 대한산업은 큰 홍역을 치렀고 이성진 상무와 김민수 부장은 구속됐습니다. 회사는 현우에게 공식 사과를 했고 복직을 제안했어요. 하지만 현우는 거절했습니다. 왜 안 돌아가려고 하니? 정 과장이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현우와 정 과장은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현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다른 길을 가보고 싶어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요. 정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 인생이니까. 근데 뭘 할 건데? 현우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회사를 도우려고요. 한빛금속에서 일하면서 재활용 사업을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좋은 선택이야. 내 아버지 정말 대단한 분이더라. 정 과장이 말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도 이제야 알았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따스하게 비쳤어요. 그나저나 형은 어떻게 할 거예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정 과장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나야 뭐 계속 회사 다녀야지. 애들 학비도 벌어야 하고. 근데 회사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 다들 정신 차린 것 같더라. 현우는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형, 정말 고마워요. 형 아니었으면 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정 과장은 손사래를 쳤어요. 무슨 소리야. 당연한 일 한 거지. 우리 동료잖아. 며칠 후 현우는 한빛금속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회사는 생각보다 컸어요. 3층짜리 건물에 넓은 야적장, 그리고 대형 트럭들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감탄했어요. 아버지가 폐지 수거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걸 만들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현우야, 왔구나. 사무실에서 아버지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아버지는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아버지, 왜 작업복을 입으세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현장을 모르면 경영을 할 수 없단다. 일주일에 이틀은 꼭 현장에 나가. 아버지는 현우를 데리고 공장을 둘러봤습니다. 폐금속을 분류하는 곳, 압축하는 곳,
그리고 다시 재활용하기 위해 가공하는 곳까지. 직원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지나가자 모두 밝게 인사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에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그래. 대부분 오래 일한 사람들이야. 어떤 사람은 20년 넘게 함께했지. 아버지의 목소리엔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현우는 직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모두 진지하게 일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아버지는 현우를 구내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식사하는 거였어요. 사장님, 여기 앉으세요. 한 직원이 자리를 권했습니다. 아버지와 현우는 긴 테이블에 앉았어요. 이분이 제 아들 현우입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에서 일하게 될 거예요. 아버지가 소개했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안녕하세요. 현우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한 나이든 직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사장님, 아드님이 오시니 든든하네요. 식사를 하며 현우는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회사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아버지가 얼마나 직원들을 아끼는지 들을 수 있었어요. 사장님은 우리를 가족처럼 대해주셔요.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먼저 챙겨주시고 명절 때면 꼭 선물도 주시죠. 현우는 아버지를 새롭게 보게 됐습니다. 집에선 과묵했던 아버지가 여기선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직원들은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아버지는 현우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현우야, 너한테 줄 게 있어. 아버지는 서류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한빛금속 주식 양도 계약서야. 회사 지분의 절반을 내게 주려고 해. 현우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이건 너무 과분해요. 저는 아직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살기로 선택한 게 가장 큰 일이야. 이 회사는 정직한 사람이 이끌어야 해. 하지만 현우는 망설였습니다. 아버지가 현우의 손을 잡았어요. 현우야, 아버지 말 들어봐. 이 회사는 폐지 한 장에서 시작했어. 남들이 버린 것에서 가치를 찾아내는 게 우리 일이지.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란다. 사람도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그래. 사람도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어.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야. 너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섰어. 그게 아버지는 자랑스럽단다. 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현우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그동안 아버지를 부끄러워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아버지는 현우를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이제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 잘하면 되지. 그날 저녁 현우와 아버지는 작은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때 갔던 그 백반집이었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좋은 옷 입으세요. 사장님이잖아요. 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게 편해. 그리고 현우야, 옷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란다. 마음이 사람을 만드는 거지.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아버지, 그 리어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며칠 전 아버지가 폐지를 줍던 그 리어카 말이었어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건 내가 가져라. 회사 로비에 전시해두면 좋겠구나. 로비에요? 그래. 우리가 어디서 시작했는지 잊지 말자는 의미로. 그리고 어떤 일이든 귀하다는 걸 기억하자고. 현우는 아버지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아버지. 한 달 후 현우는 새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름은 현수리 사이클링이었어요.
아버지의 이름 현수와 재활용을 뜻하는 리사이클링을 합친 이름이었습니다. 회사 로비 한가운데엔 아버지의 낡은 리어카가 전시돼 있었어요. 개업식 날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정 과장도 왔고 한빛 금속 직원들도 왔어요. 아버지는 축사를 했습니다. 오늘 제 아들이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이 리어카처럼 작은 것에서 시작하지만 언젠가 큰 나무가 될 겁니다. 현우는 단상에 올라 인사했어요. 저는 한때 아버지를 부끄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분이라는 걸.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이후 현우는 매일 아침 출근하며 로비의 리어카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정직하게,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고. 어느 날 아침 현우는 주차장에서 한 노인을 봤습니다. 폐지를 줍고 계셨어요. 현우는 다가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노인은 현우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아이고, 젊은 사람이 인사성이 밝네. 현우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폐지 수거를 도와드릴 수 있어요. 연락 주세요. 노인은 고맙다며 명함을 받았습니다. 현우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들, 사람의 가치는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가짐에 있다는 것. 그리고 세상에 귀하지 않은 일은 없다는 것. 사무실로 돌아온 현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현우는 핸드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아들아, 아버지도 사랑한다. 오늘도 수고해라. 현우는 미소 지으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하루를 위해, 정직한 내일을 위해서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를 부끄러워한 적이 있습니다. 가난한 부모님, 초라한 집, 혹은 남들보다 못한 내 모습을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부끄러워할 건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는 우리 마음이라는 것을요. 진짜 가치는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정직하게 살아가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요. 현우가 아버지의 리어카 앞에서 깨달았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 하루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한 번 더 안아주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당신이 자랑스럽다고, 사랑한다고.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누군가에겐 세상 전부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꼭 눌러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도움이 된답니다. 늘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